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온 살인마 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 썰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에 사진이나 그림 등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까 1인칭 시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보해주신 구독자분의 닉네임을 포함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2019년도예요 제가 한창 군복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 부대가 제가 다니던 이제 대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오거나 하면 대학교 동기들이랑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자주 이렇게 좀 보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이제 평소처럼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만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지냈냐, 뭐 군복무 할만하냐,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대학생활 할만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이제 여사친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사친이 자기가 뭐 진짜 좀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돋거든요. 그 여사친의 이름을 제가 지민이라고 가명으로 좀 칭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민이가 평소에 전공 수업을 이제 같이 듣던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친구랑 이제 뭐 전공 수업도 같이 듣고 또 전공 수업 늦게 끝나면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막 약간 단짝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지민이가 얘기해준 그 날은 교수님이 인강으로 대체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남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친구랑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느긋하게 이제 밖을 나왔는데 그날 진짜 비가 엄청 쏟아졌대요. 그 막 완전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비 아예 안 오다가 갑자기 한번 막 쏟아질 때 진짜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런 날 아세요? 비가 막 엄청 쏟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지민이랑 그 친구랑 우산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자취하는 곳이 둘 다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그냥 뛰어가자, 그냥 우리 어차피 가까우니까 우산 사기 돈 아까우니까 그냥 비 그냥 맞고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둘이 집 방향도 같으니까 그 방향으로 둘이서 엄청 막 뛰었대요. 비를 엄청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민이는 친구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민이도 겨우 자취방에 도착을 했대요. 자취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그 온몸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그냥 그걸 맞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온몸에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였대요. 완전 그냥 흥건하게. 그래서 지민이가 일단 씻어야 되겠다, 지금 비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그냥 빨리 일단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씻으려고 딱 들어가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문이 안 열리지?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지민이가 어쨌든 비가 다 젖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 때문에 문이 뻑뻑해졌나 싶어가지고 다시 문을 또 열려고 해봤는데 문이 계속 안 열리더래요. 이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냥 턱턱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문이 왜 잠겼지? 뭐지? 하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하나가 들더래요. 우리 집 화장실은 문을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 지민이의 집 구조상 그 화장실 문이 그 밖에선 잠글 수 없고 안에서만 잠글 수 있던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대요. 이거 뭐지? 설마 화장실에 누가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빡 들더래요. 그래서 지민이가 딱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거 지금 안에 누가 있다, 이거 확신을 하고 그냥 핸드폰만 대충 쥐어들고 그냥 막 뛰어나왔대요. 그냥 뭐 어떤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거 집 안에 누가 지금 있으니까, 나 혼자 사는 집인데 지금 안에 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위험한 상황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뛰어나왔대요. 일단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리고 문도 제대로 닫았는지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일단 정신없이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원룸촌 골목부터 이제 학교 정문까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뛴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왜냐면 어쨌든 사람이 많고 그런 쪽으로 뛰어가야 자기가 이제 안전한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학교 내부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 카페 안에 앉았대요.
근데 딱 앉았는데 막 온몸이 떨리더래요. 막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했으니까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거기 안에 누가 있는지도 어떤 정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 상태로 아까 그 지민이 친구 있잖아요. 같이 뭐 수업도 듣고 같이 저녁밥도 먹고 이랬던 친구, 그 친구한테 겨우겨우 이제 전화를 했대요. 막 그래서 몇 분 뒤에 이제 그 친구가 바로 왔어요. 지민이한테 왔는데 이제 친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듣자마자 야,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야, 생각을 해봐.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이유가 뭐야? 너네 집에 지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잠겼다고 해도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이러면서 이제 지민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골목 입구 앞쪽에서 이제 경찰분들의 차를 타고 그 원룸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경찰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지민이랑 같이 들어가서 집을 딱 봤는데 지민이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바닥이었대요. 근데 그 현관 바닥에 물기로 찍힌 그 신발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민이 신발 자국도 아니고 여자 신발 자국도 아니고 그냥 그 누가 봐도 남자 그 발 사이즈 엄청 큰 남자 신발 자국 있죠. 그런 신발 자국이 그 지민이 집 안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발 자국이.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거는 그냥 그 신발 자국이 현관 쪽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민이 집 안 곳곳에 그 신발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곳곳이 살피고 나오는 그 신발 자국, 그 발자국이 전부 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물기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딱 지민이가 보자마자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나 지금 이거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이 바로 일단 그 현장 수색을 먼저 해주셨대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주거 침입 그런 걸로 이제 바로 신고 접수를 해놓고 그 지민이한테 이제 당분간 이 집에서 혼자 사니까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뭐 다른 이제 친구 집에 가거나 아니면 본가에 잠깐 들어가서 사셔라. 아니면은 집을 그냥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분이 지민이한테. 그리고 나서 경찰분이 지민이한테 딱 한마디를 더 붙였대요. 학교 다닐 때 모자랑 마스크를 당분간 꼭 쓰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이제 안 그래도 무섭고 이제 몸이 좀 지쳐있으니까 그냥 아예 힘이 없이 그냥 왜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찰 아저씨한테. 근데 경찰 아저씨가 방안을 가리키면서 저기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저기 지민 씨 얼굴 다 나와 있다고. 아마도 그 범인이 얼굴 다 확인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지민이가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그날 바로 그냥 그 자취방으로 오셔가지고 짐을 다 빼버리고 일단 바로 본가로 갔대요. 바로 본가로 가고 이제 지민이한테 어쨌든 좀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모님께서 원래는 이제 자취방에 혼자 살았었으니까 그냥 혼자서 뭐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경찰분도 안에 이제 그런 사진을 범인이 확인했을 수도 있으니까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지민이를 이제 학교를 매일같이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매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민이한테 그 원룸촌 그 자기 자취방에 어쨌든 누군가가 들어왔고 왜냐면 그 신발 자국으로 그 판명이 됐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지민이가 살던 원룸촌 있잖아요. 그 원룸촌에서 한 여대생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민이랑 그 친구랑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왜냐면 어쨌든 그 지민이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그 범인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같은 시기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로 온 거예요, 지민이한테. 그래가지고 지민이랑 그 친구도 사람 자체를 아예 못 만날 정도로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와,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진짜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저도 그 이후로 사람이 없거나 이런 곳이면 되게 조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온 살인마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어느 정도 입증은 필요할 것 같아서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하면서 뉴스 기사를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있던 사실이라는 거를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크게 들었고
진짜 정말 정말 저도 구독자분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진짜 사람이 훨씬 더 무섭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썰을 다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진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셔야 되거나 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뭐 돌아다니셔야 될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돌아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연을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런 사연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떤 걸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지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는 건 언제나 열려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 커뮤니티랑 소개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썰, 다양한 썰들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썰연우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